미래장갑 주실 거지. 비장감이라니. 잘 물어보고. 됐다.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그 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별의 진화에 대해서 내용 좀 이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별이 탄생을 하는데 별이 탄생하려면 탄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온도가 어때야 되냐? 낮아야 돼요. 그 온도가 낮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안 했어요. 그래서 별이 탄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온도가 낮아야 돼. 온도가 낮아야지 입자들이 뭉칠 수 있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성운 안에서 밀도가 높은, 그렇죠? 이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성운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뭐가 일어났냐?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뭐 해야겠다? 쪼그라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럼 이 쪼그라드는 과정이 뭐라고 얘기했냐? 단열 압축 과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열 압축 과정이 일어나면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뭐 하냐?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뜨거워진 만큼 바깥으로 어때? 빛과 열을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빛과 열을 방출하는 그 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완벽한 별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원시별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원시별은 완벽한 별이 아니고 수축하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원시별이 계속해서 뭐해? 수축을 한다고 했잖아? 원시별이 계속해서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가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그쵸? 이때 비로소 어때?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량이 어떻게 돼?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줄어든 질량만큼이 뭐로 방출된다? 에너지로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에너지로 방출되는 식이 바로 뭐예요? 이는 mc제곱이었죠? 그치? 그래서 이는 mc제곱이라는 식에 따라서 이제 별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별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심부가 뜨거워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 팽창하려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내부 압력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축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중력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서로 어때? 같아지 상태를 이루게 된다고. 우린 이거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 별의 크기가 어때요? 변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사이즈가 일정한 별인 주계열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에 따라서 또 얘기를 했냐면요. 질량에 따라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계열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누구였냐? 태양이었죠. 그치?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네. 그 다음 태양보다 질량이 크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는 질량이 작으니까 에너지를 찔끔찔끔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어때? 어떻게 산다고 했어? 범산이 어떻게 살고 싶다고 했지?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가늘고 길게 사는 별이 이제 태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심부가 어디까지가 되면 헬륨까지가 되면 더 이상 어때?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바로 해 못해. 못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 헬륨이 이렇게 멈추면서 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수축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열을 뿜어내네. 그래서 헬륨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소가 먼저 뜨거워지면서 이 수소가 먼저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서 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바깥층의 수소를 가열시키면서 수소가 뭐 하게 된다? 팽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슨 단계라고 얘기했냐?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별을 우리는 적색거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쵸? 표면이 빨간 별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되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도요.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 별은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진화 속도가 어때?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 별이냐? 짧고 굵게 사는 별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중심부에 헬륨만 남으면
수축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수소가 가열이 되면서 팽창하다. 사이즈가 엄청 큰 무슨 별로 진화하게 된다? 초고성이라는 별로 진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이 중심부에 있는 헬륨은 수축하다가 결국 어디에 도달해? 1억 켈빈에 도달을 하죠. 그래서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뭘 하게 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고요. 그치? 그러면서 이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핵융합 반응의 목표 지점이라는 게 어디였어?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했었지. 그게 어떤 원소였지? 철이었죠. 그치? 철이 가장 원자핵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철까지 가는 게 목표야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요. 근데 철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고 끝이 나? 탄소까지 가고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치?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은 어디까지 간다? 철까지 가죠. 그치? 철까지 간 다음에 어때?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핵융합을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한다? 탄소가 만들어지면 이 탄소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중심부와 주변이 뜯겨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지? 중심은 계속해서 수축해서 백색위성으로 진화를 하고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 덩어리는 이렇게 행성상 성운으로 진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태양과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별이 빵 하고 터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우리 터지는 별을 우리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남은 잔해들이 모여서 중성자 별이 되거나 아니면 밀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 블랙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의 진화 단계를 싹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복습 한번 했고 여기 있는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 태양계와 그 다음에 지구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자, 일단 태양계의 행성부터 우리가 형성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태양계가 형성되는 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50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태양의 나이가 5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50억 년 전으로 돌아가. 그럼 이 태양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우리 은하의 나선 8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태양은요 최초의 별인가? 태양이 최초의 별이라고 하면 몸에 뭐밖에 없어야 돼?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야 돼. 맞지? 근데 태양 안에는 뭐가 있어? 우리 지구만 봐도 뭐야? 우라늄도 있고 철도 있고 온갖 거 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절대 최초의 별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 태양이 만들어지려면 우선적으로 뭐가 폭발해야 되냐? 초신성이 폭발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초신성이 폭발을 하고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이 뭉치면서 지금의 태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봅시다. 자,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야.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어때? 불균일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밀도가 어떻고 높고 온도가 어떻고 낮은, 그치?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겠어? 수축이 일어났겠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수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더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냐? 회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수축을 하는 동시에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도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도냐? 서에서 동이라는 방향으로 돌게 되죠. 반시계 방향.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그 다음에 뭐 별,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위성들, 이런 애들 다 도는 방향이 뭐야?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치? 그래서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태양계의 자전 방향, 공전 방향이 이렇게 정해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서 이제 태양계 성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태양계 성운은요 끊임없이 뭐 하게 되니? 수축하게 됩니다. 그치? 그럼 끊임없이 수축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뭐가 돼? 원시별의 단계가 되게 되지. 그쵸?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원시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플리즈. 깜짝 놀랐네. 잠깐 깰까? 그냥 깨게 있어?
괜찮지? 소름 끼친다고? 짧게! 됐죠? 졸 때마다 한 번씩 할게요. 자, 우리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이제 뭐가 됐냐? 원시 태양이 됐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아까 이렇게 성운이 있는데 성운이 수축하면서 뭐 한다고 했어? 회전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팔을 이렇게 옴므리잖아? 그럼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우리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있잖아? 그거 타잖아? 그럼 그때 알지? 팔이 이렇게 옴므리잖아. 그럼 그때 회전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알지? 그래서 마지막엔 어때? 거의 막 온몸을 막 쪼그라들어 갖고 개빨리 돌고 있잖아. 뭔지 알아? 알지? 몰라? 어떻게 모르지? 세계적인 선수인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이러고 있잖아. 못 봤어 너? 그래서 엄청 빨리 돌잖아. 모른다고? 하 진짜 심각하네 좀. 자 그래서 이거 그래서 봐봐. 자 태양의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럼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이 힘도 세져요. 어떤 힘이 세질까? 회전하는 속도가 세지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힘이 엄청나게 세져. 그 힘을 뭐라고 하지? 원심력이죠. 그치? 원심력이 세지게 돼. 그럼 이 원심력이 세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그 피자 만들 때 반죽을 도우라고 하잖아? 그치? 이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손을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때? 반죽이 점차 넓어지죠. 그치? 넓어지고 점차 어때? 얇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원시 태양 중심부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어때? 퍼져나가게 돼.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 되냐? 납작한 원시 원반 모양을 만들게 돼요. 납작한 원시 원반을 만드는 게 이제 얘네들의 특징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똑같습니다. 원시 태양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할까? 수축하죠. 그치? 그래서 원시 태양은 끊임없이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원시 태양 주변에 있는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 있죠? 그 입자들이 회전을 하면서 서로 어때? 계속 부딪히네. 근데 부딪히면서 입자들이 뭐하냐?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면서 사이즈가 점차 커지면서 뭐를 만들게 되냐? 미행성체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원시 태양은 수축을 하고 주변에 있는 원시 원반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계속 부딪히면서 자꾸자꾸 뭉치는 거지. 그러면서 미행성체가 된다고요. 응? 자 그러다가 이제 원시 태양은 중심부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럼 그때 비로소 뭘 하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지. 그치? 그럼 그때부터 비로소 완벽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르냐? 완벽한 주기혈성인 태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원시 태양을 그때부터는 이제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미행성체들 끊임없이 어때? 계속 충돌해요. 충돌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뭐가 되는 거냐? 원시 행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행성체와 원시 행성들이 계속 또 부딪히면서 질량이 엄청 커지면서 위성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계의 이제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행성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원시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원시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온도가 굉장히 어때요? 높죠? 그리고 원시 태양에서 점차 멀어질수록 어때요?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그럼 이렇게 원시 태양에 가까우면요 어떤 애들이 살아남기 유리하냐면 무거운 애들이 살아남기 유리해요. 그 무거운 애들은 주로 어떤 원소냐? 금속 원소들이. 그치? 그래서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요 금속 원소들이 주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금속밖에 없나요? 아니죠. 비금속도 있어요. 비금속도 있는데 원자 번호가 큰 비금속. 그래서 금속도 있었지만 원자 번호가 뒤에 해당하는 비금속도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 뭐가 있냐? 철, 니켈,
산소, 규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철하고 니켈이 금속이고요. 산소하고 규소가 비금속이에요. 산소만 해도 우리 원자번호 8번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 자, 그럼 반면에 이 태양하고 먼족은 어때?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비교적 어떤 애가 이제 살아남기 유리하냐? 가벼운 애들이 이렇게 살아남기 유리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주로 비금속 원소들이에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작은.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 수소와 헬륨이 있죠. 수소와 헬륨. 원자 번호 1번, 2번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럼 우리 봤을 때요. 양을 한번 놓고 볼까? 이 철, 니켈, 산소, 규소가 많을까? 수소, 헬륨이 많을까? 우주 공간을 놓고 따지면요. 둘 중에 누구의 양이 많아요? 딱 생각만 해도 당연히 수소와 헬륨의 양이 훨씬 많죠. 우주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의 양이 훨씬 많아요. 그쵸? 그럼 이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뭉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사이즈가 어때? 엄청나게 커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미행성체들은요. 크기가 엄청 커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뭉치다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 그럼 크기가 커지면 덩달아 누구가 따라가냐?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도 같이 커졌어요. 크기도 이렇게 거대해졌고 그 다음에 질량도 더불어서 커졌어. 그럼 반대로 이 앞쪽에 있는 애들 봐봐. 철, 니켈, 산소, 규소 이런 애들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냐?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양은요 엄청 미량이야. 엄청 미량.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양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어때? 크기가 작죠. 엄청 작아요. 엄청. 그럼 크기만 작겠어? 크기가 작아지면 누구도 같이 작아져? 질량도 작고. 그래서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아요. 그런 미행성체가 되지.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치? 누가 있어? 우리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고요. 철, 니켈, 산소, 규소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들이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누구냐? 지구형 행성들이죠. 그래서 이 지구형 행성들이 이제 이런 미행성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엄청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대한 애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얘네들이 목성형 행성이죠. 그래서 크기가 엄청 크고 질량도 엄청 큰. 그렇게 해서 이 행성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밑줄 하나 긋고 들어갈게요. 밑에. 자, 지구형 행성 이제 특징들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지구와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 그래서 가벼운 성분들은 어때? 대부분 다 뒤로 날아갔대. 그리고 녹는 점이 높은, 즉 무거운이란 뜻이야.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철, 니켈, 산소, 규소와 같은 그런 물질들이 남아서 뭐를 만들었다? 미행성체를 만들었다. 이 미행성체들은 계속 부딪히면서 진화를 해서 뭐로 이제 만들어졌다? 지구형 행성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목성형 행성 뭐라고 얘기하냐? 태양에서 먼 곳은 온도가 낮아요. 그치? 온도가 낮으니까 어떤 애들이 살아남기 유리하냐?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이 살아남기 유리하죠. 그치? 그래서 가벼운 애들이 살아남기 유리한 거야. 그래서 얼음, 메테인 이런 애들이 이제 겉에 있는 수소와 헬륨을 막 끌어당기면서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음, 메테인 등 가벼운 물질들이 응축해서 미행성체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미행성체들이 성장한 다음에 주변에 엄청난 양의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기면서 굉장한 사이즈의 뭐를 만들게 되냐? 목성형 행성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일단 체크하면 되고요. 밑에 목성형 행성과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한 번만 읽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지구형 행성과 그 목성형 행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형 행성이요, 목성형 행성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밀도예요. 밀도만 지구형 행성이 크고요. 나머지는 다 져요. 오케이? 얘만 지구형 행성이 크고요. 나머지는 싹 다 목성형 행성이 다 커. 알겠죠?
그래서 밀도만 지구의 행성이 크고 나머지는 싹 다 목성의 행성이 크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럼 뒤로 갑시다. 이제 태양계의 가장 중요한 행성인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 아까 행성이 만들어질 때 미행성체들이 뭉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첫 번째. 뭐가 부딪히냐? 미행성체들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미행성체들, 어떤 미행성체들이 부딪혔냐? 아까 봤지? 철과 니켈, 산소, 규소 이런 무거운 물질들을 갖고 있는 미행성체들이 막 부딪혔어. 그리고 우리 지구형 행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표면이 단단한 미행성체들이 막 부딪힌 거야. 그럼 얘네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 열이 생기죠. 그치?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긴 열에 의해서 암석들이 어떻게 되냐? 싹 녹게 돼요. 그럼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뭐지?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애들 그치? 마그마! 맞죠? 맞죠?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마그마잖아. 그래서 우리 이 미행성체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싹 다 녹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싹 다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됐어요. 마그마의 바다. 오케이?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그마의 바다. 아, 사탕을 주고 싶은데 사탕이 없네. 이거. 네. 사탕. 왜? 땀이 났어요. 핑크하다고? 삐졌다고? 아, 삐졌다고? 왜 뭐 했는데? 아까 욕해서?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진짜 사탕이야. 이거 진짜 사탕이야. 진짜. 멀쩡해. 아니 1월까지 학교가 안 돼? 할 것도 없잖아. 뭐라? 학교에서? 오늘 아침 피곤한 거야? 안 먹어. 나쁜 놈 아는 사이야? 여자한테 심한 말. 예?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고 했지. 안 먹을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 안 먹노. 지금 녹화 중이라고 말했지. 저거 어디 간다 그랬더라? 성이고? 교복사라고 문자. 교복 있어? 어차피 핑크 아니야? 쌤 아니라는데? 아, 저 겨울에 하복 입고 다니려고. 핑거라는데? 어차피 핑크잖아, 핑크. 성이 옷 거 입고 성이 옷 거 그대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내년부터 뭐 바뀌는 거지. 아유, 그런데 너희 체육복도 괜찮았잖아. 교복 맞지? 체육복은 누구 거 입어? 그래도 남자 여자 따로 입어? 남자 게 진짜 레전드. 검은색에 노란색. 그럼 무성조도 쓸까? 아, 문성도 그래? 아, 문성도 검어야? 포인트? 입고 있어? 네. 바지 안에? 네, 바지.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아, 지금 입고 있는 게 네. 체육복이야? 네. 왜 이렇게 쫄쫄이야? 왜 쫄쫄이야? 아, 제가 운동을 해서 펌핑대, 펌핑대가지고. 아, 살찐 거야? 살 많이 쪘네.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부딪혔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이 부딪히면서 뭐가 됐다고요? 싹 다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됐다고요. 그치? 그래서 싹 다 녹은 액체 상태의 이제 지구가 돼요. 자, 그럼 우리 액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물질이 분리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분리돼. 가벼운 건 위로 뜨고요.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층이 나눠져요.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딱 보이지? 누가 나눠지냐? 앞에 금속, 뒤에 비금속. 그럼 당연히 금속이 무겁지. 자, 밑으로 철과 니켈이 가라앉고요. 그 다음 위로 산소와 규소가 위로 뜨게 돼요. 철과 니켈은 밑으로 가라앉고 산소하고 규소는 위로 뜨게 된다고. 그럼 저 층이 몇 개로 나눠지냐?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지구의 중심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핵이라고 부르죠. 그쵸? 우리가 지구를 배울 때 배웠을 거야. 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산소와 규소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이 엄청난 양의 산소와 규소가 이렇게 모여서 지구의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누가 되었냐? 멘틀이 되었죠. 그래서 핵과 멘틀로 층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과 멘틀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자,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뭐가 있었냐? 미행성체의 충돌은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지구가 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미행성체들은 부딪혔어. 그리고 이 부딪히면서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합쳐진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 뜻이 바로 뭐야? 질량이 끊임없이 어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무거워졌어. 오케이? 그런데 되게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멘틀과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미행성체들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게 돼요. 이 미행성체들의 충돌 횟수가 줄기 시작해. 미행성체들이 부딪히는 건 부딪히는 건데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 그러면 충돌하는 횟수가 줄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때? 열이 적게 나오지. 부딪히면서 충돌 열이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덜 부딪히니까 열도 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해요? 온도가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멘틀과 핵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차가워지겠냐? 당연히 가장 바깥에 멘틀의 윗부분부터 식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래서 멘틀의 윗부분이 굳기 시작해. 그럼 멘틀의 윗부분이 굳어서 얇은 껍데기, 껍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쵸?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쵸? 그래서 멘틀의 윗부분이 싹 식기 시작하면서 뭐를 만들었냐? 원시 지각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얇은 껍질이 만들어지게 돼. 근데 알다시피 처음 이렇게 굳는 거니까 완벽하게 단단하진 않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밑에 있는 뜨거운 멘틀들이 자꾸 지각을 어때? 뚫고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약해진 지각을 뚫고 멘틀이 자꾸 올라와. 우린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 약해진 지각을 뚫고 멘틀이 올라오는 거 뭐라고 해요? 분출, 폭발, 뭐라고 하죠? 대류, 뭐라고 해요?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안 들어봤지? 화산. 화산. 들었어? 맞아. 화산.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약해진 지각을 뚫고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오케이? 화산 활동이 활발했어. 근데 여기 봐요. 화산 올라오고 있잖아. 화산. 그치? 그러면 화산이 분출되잖아? 그러면 이때 액체, 고체, 기체가 다 나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 기체야. 우리 화산이 분출될 때 나오는 기체를 화산가스라고 하죠. 그치? 화산가스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뭐게? 이산화탄소, 잘 물어봤겠지. 이산화탄소 2등. 1등 뭐게? 1등. 맞아요. 수증기야. 그래서 화산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화산가스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수증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돼요.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나와. 근데 알다시피 아까 뭐도 나온다고요? 이산화탄소도 나왔죠.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득 차게 돼. 근데 아까 말했죠? 우주 계속 우주래. 지구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식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뜨거운 수증기가 이렇게 나왔다가 뜨거운 수증기가 어때? 식지? 식으면 우리 배웠잖아. 뭐를 만들어? 하늘에 어마어마한 구름을 만들죠? 그치? 이렇게 분출된 뜨거운 수증기들이 식으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되면서 구름이 되잖아. 그럼 이 구름에서 이제 뭐가 내려? 비가 내리지? 그쵸?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원시 지각에 빗물이 이렇게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 빗물이 가득 차면서 만들어진 최초의 바다. 무슨 바다가 되냐? 원시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자, 근데 이 바다가 만들어지면서요 엄청나게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바다는 액체 상태의 물이잖아. 그치? 액체 상태의 물이 등장했다는 건 엄청난 거야. 바로 왜 엄청난 거야? 우리 이런 거 들어봤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바로 뭐예요? 산소. 뭐죠? 물이지. 액체 상태의 물이지. 그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뭐야? 액체 상태의 물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충분한 대기, 아까 말한 뭐 산소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럼 지금 봐요. 액체 상태의 물이 비로소 등장하게 된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안에서 본격적으로 뭐가 탄생하게 된다?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하게 돼요. 생명체가. 그리고 아까 말했죠. 하늘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채웠다고.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특징이 뭐냐면요.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서 마시는 게 뭐야? 탄산음료잖아. 탄산음료. 탄산수 아니야? 탄산음료? 그치? 그래서 이때 공기 중에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얘들아 그대로 바닷물에 다 녹았어. 오케이? 그래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으면서 사라졌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탄산이온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다 녹았다. 그래서 탄산이온이 돼. 근데 범산이 그 바닷물 마셔봤어? 네. 바닷물 마시면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요? 톡톡 써? 톡톡 쏴? 마시면 톡톡 막 쏴? 아니잖아. 바닷물 마시면 어때? 쏘는 느낌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그거 이산화탄소 다 어디 갔어? 이산화탄소 어디 갔어? 탄산음료 같은 맛이 아니잖아. 그치? 어디 갔어? 우리 아까 처음에 뭐가 활발하다고 했지? 화산활동이 활발하다고 했죠? 그 화산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거기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바다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바닷속에도 여전히 어때? 화산활동이 활발했겠죠. 그 화산활동이 이렇게 활발하는 과정에 나오는 이온이 있었는데 그 이온이 바로 뭐냐? 칼슘 이온이야. 근데 이 화산이 분출하면서 칼슘 이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걸 만들겠어요? 탄산이 녹아 있는데 거기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칼슘 이온이 나와. 탄산칼슘. 그렇지. 그 둘이 만나서 이렇게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만들었지. 이 탄산칼슘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 바로 뭐야? 석회암이야. 석회암. 그래서 대규모의 석회암층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산탄소는 싹 다 바다 아래로 땅으로 가라앉았어. 오케이? 하나 주세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미행성체들이 충돌했다.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뭉쳐지면서 뭐가 되었냐? 원시지구가 됐습니다. 그치? 그리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 열에 의해서 암석들이 싹 다 녹아서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 액체 상태의 지구가 되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지?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떴고, 그치? 뜨면서 엄청난 부피의 뭐를 만들어? 멘트를 만들었고, 그치? 그 다음에 무거운 물질은 누가? 철과 니켈들이 가라앉아서 뭐를 만들었다?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마그마와 화산활동에서 분출된 어마어마한 화산가스와 수증기가 뭐를 이루게 되었냐? 지구의 대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했죠? 수증기와 이산탄소가 굉장히 가득 찬 지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 자, 이제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요. 자, 미행성체 충돌이 줄면서 지구 표면이 이제 식기 시작합니다. 식기 시작하면서 이제 표면이 단단한 껍데기, 원시지각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계속 기온은 떨어지고
좋아지면서 아까 화산활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어때요? 응결되면서 그게 싹 비로 내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원시 바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럼 액체 상태의 물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어때?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근데 이 바다에서 등장한 생명체는요, 먹이가 없잖아? 그럼 스스로 어때? 먹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생명체지. 그래서 강한 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뭐를 하는 생명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최초의 생명체는 바로 세균이었고요. 이 세균의 이름이 바로 뭐냐? 남세균입니다. 그래서 남세균이 이때 최초로 등장하게 돼요. 남자 할 때 남이에요. 남. 그래서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뭐 남세균이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남세균. 나중에 통합과학 2에서 등장할 거야. 최초의 생명체 바닷속에서 등장한 남세균. 자, 그리고 이 남세균이 뭐 하지? 광합성하지. 광합성하면 무슨 기체가 나오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산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소를 막 뿜어내기 시작해. 그럼 이 산소가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치는 번개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아주 중요한 뭐를 만들게 되냐? 오존층을 만들게 됩니다. 오존층. 그럼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 생명체가 본격적으로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바닷속에서 등장했던 생물들이 점차 어때? 육지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생명체의 진화 순서는 바다에서 육지야. 알겠죠?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기가 바로 뭐라고요? 오존층의 형성이에요. 알겠니? 이게 통합과학 2로 이어지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다이가요. 자, 지구와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구성 비율이 높고, 그럼 수소하고 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이 적은 양이어도 얘네들이 모이면서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굉장한 중요한 물질의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선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범선이 너 어디서 왔어? 윈터 가면 이제 애들이 물어볼 거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전라도에서 왔다 할 거예요. 알겠어. 어디서 왔다고 해야 돼? 난 별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엄청 과학적이잖아. 범선이 어디서 왔니? 별에서 왔어. 이런 맞다. 알지? 너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 드라마도 있는 거 알죠? 바로 먹당할 것 진짜 같아요. 아무튼 안 당하지. 개멋있지. 가서 완전 개 찢을 수 있을걸? 자기소개할 거 아니야? 겁나 멋있게? I'm 조범상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봐. 진짜 개인사 되고. 제눈 안 움직이네요. 어? 아니, 눈이 안 움직이 아니고 웃을 때 이게 안 따라가는 거야. 가까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붙어서 잘 맞은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 자, 여기 보시면요. 지구를 가장 많이 구성하는 건 철, 뭐 산소, 규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산소, 탄소, 수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원소가 어디서부터 왔니? 뭐 수소, 어디서부터 왔다? 우주에서 왔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해주고 갈게요. 자, 수소의 고향 찾기. 자, 수소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수소는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오로지 우주밖에 없어요. 빅뱅 당시. 알겠죠? 수소의 고향은 우주야. 별 안 돼요. 알겠죠? 수소는 무조건 우주. 빅뱅. 자, 그러면 헬륨의 고향 찾기. 자, 헬륨의 고향 찾기. 헬륨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헬륨. 역시 우주에서 만들어지죠? 그치? 우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시점이 빅뱅 후 3분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헬륨 우주에서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더 배웠잖아? 아까 했잖아.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 기억나죠? 그치? 그게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었잖아. 두 번째는 별입니다. 그래서 헬륨의 고향은 두 곳이에요. 우주도 되고 별도 되고. 그럼 둘 중에 어디에 헬륨이 더 많을까? 당연히 뭐야? 우주죠. 그쵸?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헬륨은요, 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별에서 만들어진 헬륨의 양은 극소량이야, 극소량. 알겠지? 너무 적은 양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뒤에 5번만 풀고 화학 조금만 더 하고 끝냅니다. 뒤에 5번만 풀어보세요. 물 먹고 올 사람 물 먹고 하면 돼요. 오늘 학교 안 갔어? 둘이? 갔어요. 아, 교복 갈아입는 거야? 아니 갔어요. 안 굴는데? 오늘 학교 안 가. 아, 학교 안 갔어? 아, 어디 갔다. 아, 어디 갔어? 왔어? 어디 갔어? 진로? 체험? 친구 오늘. 그리고 와서 친구 오늘. 이랬어. 아니 뭐야? 그 완전 완강님 뭐야? 아, 소방 훈련하러 갔어? 진라인이랑 손주 아, 좀 무서워. 어디까지 갔는데? 에? 그거를 대구까지 갔어? 역시 김태울의 끝판왕이 2시간. 2시간을 소방 훈련한다고? 네. 아, 너네 그 사람 너무 많이 가서 그래. 건물 좁던데. 너무 수준 진짜. 야, 욕하시면 밀려. 그 성인고 인원이 몇이래? 220명. 다 차는데? 근데 250명이라는 소문은 뭐야? 개소리야. 아, 개소리야? 아, 너도 성이었구나. 그거 걔네들 때문에 250 된 거 아니야? 동반? 어디가 동문반이요? 형이 동문반 있어요? 있잖아, 있지. 아, 학교 분야 다 지었다. 아, 너 이제 발표 거기 있어. 아, 너 조심해서 거기 갈 수 있네. 반배정. 동문반이나 학교 폭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생 끝나지 않아? 바로 소년의 연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성이 여중도 있어? 동반이? 없어요. 아, 없어? 아니, 동반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올라가는 데는. 아니 그 음악계인 노래 도움 많이 써. 우리 계단도 너무 많아. 근데 성이 주문 있잖아. 성이 주문 옛날부터 원래 우리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원래 김천 중에 한 일이야. 근데 그 도움반이 원래 몸이 현실이야.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 아, 앞에. 몸이 불편한 애들도 그렇게 들어가나? 6층까지 올라가요. 우리 사는 근데 정신이 안 받지? 그런 친구들 들어가지. 그치? 시설 별로 안 중요할걸? 맞아요. 그럼 그 성이 중에 있는 애들이 30명쯤 되는 건가? 그건 근데 아니지. 정신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 거기 그 사람과 걔네들이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 밑에 깔리진 않는데 누구 말해? 아, 그래요? 원래 성이 싫어. 항상 그랬어. 이게 특이하다. 근데 대체 등급이 항상 얼굴이 항상 깔아놓잖아. 그리고 다른 학교는 없이가 없거나 체육관 애들. 아, 좋은데? 체육관 애들 깔아주잖아.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아, 성이고 레드 카페.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장애인 이 사람이야, 너. 윤종 지금 애들 다 왔잖아. 이제 떠나는. 기분 나온대. 원래 안 나왔잖아. 왜 등급을 알고 있어? 이렇게 세 번째. 지금 말하지 마. 내가 진짜? 인정 가볼까? 아, 그래? 시험 치대. 기말에 한 번. 네, 그거 알아요? 이제 가서 이 친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꽂혔어.
지금 젤깍 잡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학교 너무 멀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한테 막 투톱 전술이라서 그러던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쪽으로 가야 될 때. 아, 투 하긴 해야 돼. 오, 진짜? 근데 투 2학년 때 2학년 때 어떻게? 쌤 김고잖아요. 아, 2학년 1학년 때? 안 나와? 아, 통합방 투 말하는 거야? 아, 통합방 투 말하는 거야? 야 민재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봐야 거기 가서 물어봐야지. 아니, 원래 뭐지? 어머니가 통합방 투 나한테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 근데 쌤이 안 해준 거 아니야? 넌 안 해주지 않아? 쌤이 놓치셨네요. 근데 뭐 일단 투 하긴 해야지. 근데 나는 김포에도 투 하고 있어. 그치? 생명과학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 표정하는데 너 일요일 아침에 안 된다고 그래. 안 미쳤어. 안 미쳤어. 아닌가? 아니, 너가 일요일 아침에 주말만 걸려. 맞지? 민준이 있잖아요. 유다 수학 옆에 골목 같은 거 있거든요. 조금 그 리어카 있는데 거기서 담배 피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잘 뻗어. 담배도 펴? 그 맞짱 뜨겠는데 둘이? 민준이 에세 체인지 피더라고요. 어? 많이 나왔어. 맞지? 많죠. 아, 그니까. 근데 거기 담배 피면 안 돼. 일단 나와서 얘기하고. 민준이 가만 뒤로 라이브 나올걸요? 내가 요가였어. 이게 요가. 이게 요가. 볼까요? 다 했나? 물 마시고 왔죠? 오케이. 5번 볼게요. 자, 우리 1번 보면요.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철과 니켈들의 물질이 가라앉아서 뭐를 만들었냐?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치? 맞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탄생 초기에는 대기의 주성분이 질소하고 산소였다? 아까 말했듯이 지구 탄생 초기 때는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 원시바다가 만들어진 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그치? 아까 맞잖아.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바다에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등장을 하였다. 어때?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그치? 생명체가 등장하려면 바다. 그쵸? 액체 상태의 바다가 필수야. 이제 맞는 말이고요. 5번. 원시지구에서 지구로 진화하면서 질량은 거의 일정했다? 아까 말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질량은 끊임없이 어때? 늘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요. 뒤로 가볼게요. 우리 화학까지 조금 더 나가야 되니까 내용 좀 볼게. 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요. 자,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소는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를 말하냐? 기본 성분을 말하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요. 약 몇 가지로 되어 있냐? 1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108가지인데 반올리면서 110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우리 주변의 물질은 다양한 뭐로 이루어져 있냐?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원소가 모여서 뭐가 되냐? 물질이 됩니다. 그치? 원소가 많겠어? 물질이 많겠어? 원소보다? 물질이 훨씬 더 많죠. 그치? 원소보다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 같은 경우는 성질에 따라서 뭐로 나눌 수 있냐?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금속부터 볼게. 우리 금속이라고 하면요. 상온에서 무슨 상태를 우리 금속이라고 하냐? 고체 상태를 말합니다. 그치? 고체 상태의 애들을 금속이라고 하고요. 륨, 슘으로 주로 이름이 끝이 나는 애들이 금속이에요. 오케이? 이름에 륨, 슘으로 끝나는 애들이 이제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알루미늄, 뭐 리튬, 그 다음에 뭐 있지? 칼슘,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주로 다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그렇진 않고요. 헬륨
이런 애들은 이제 예외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금속들을 보면 뮴뮴 끝난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고체라고 했지만 액체인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인 금속이죠. 그치? 그러니까 수은은 액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이 있습니다. 비금속. 자, 비금속 같은 경우는 끝자리 뭐로 끝나냐? 소로 끝나야, 소로. 오케이? 끝에 이렇게 이름이 소로 끝나는 애들이 이제 비금속이야. 되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애들 뭐가 있냐면 수소, 탄소, 질소, 그쵸? 산소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아주 유명한 비금속이야. 근데 모든 비금속이 다 소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중요한 비금속들을 보면 대체로 소로 끝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상온에서 상태를 보니까 무슨 상태냐? 기체 아니면 무슨 상태? 고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예외냐? 브로민. 그쵸?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예외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금속이 고체나 기체 두 개로 되어 있다. 이건 틀리고요. 액체 상태인 애도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속의 특징부터 볼게. 가장 중요한 특징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속이라고 하면요, 전자를 잃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려는 성질이 있냐?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속들은 보면 다 양이온이야. 알겠죠? 양이온이면 뭔지 알죠? 플러스 1가? 그때 외워야 될 그 표들 줬잖아. 그치? 그거 다시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금속이 잃어버린 전자를 부르는 말이 있잖아. 얘 무슨 전자라고 불러요? 이름을? 금속이 잃어버린 전자. 무슨 전자? 자, 유, 전, 자라고 부르죠. 그쵸? 금속이 잃어버린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이 잃어버린 전자, 자유전자. 원자에게 구속을 벗어났다. 자유를 찾았다. 그래서 뭐 자유전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바로 뭐냐? 광택이야. 반짝반짝. 오케이? 빛이 나는 게 얘 특징이에요. 이 자유전자가 외부에서 빛을 빨아들이잖아? 그럼 빛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뱉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눈에 어때? 빛나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전자한테 열을 주잖아요. 그럼 자유전자가 열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열을 전달해. 우리는 그걸 전도라고 배웠죠. 그치? 그래서 우리 열이 되게 잘 통해요. 그 다음에 열이 잘 통하면 누구도 잘 통하냐? 전기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자, 그리고 이제 금속의 특징, 외부에서 힘을 가하잖아?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안 부서지지. 그치? 그래서 모양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냐? 자유전자 때문이야. 자유전자가 결합을 안정화시켜가지고요.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얇게 펴도, 아무리 이렇게 가늘게 뽑아도 금속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반대로 비금속이 있어요. 자, 비금속의 특징은 바로 뭐냐? 비금속의 특징은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게 비금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얘는 반대로 어때? 얻죠.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바로 비금속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얘의 특징이죠. 그쵸? 그래서 뭐가 있어? 플로린화 이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뭐 브로민화 이온,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산화 이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싹 다 지금 뭐야? 음이온이죠, 음이온. 그쵸? 전자를 얻기 쉽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치?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어. 광택 없고요. 열 통하지 않고요. 전기 통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누구는 예외냐? 흑연은 또 예외지. 흑연은 비금속이지만 이 안에 전자들이 좀 있어서 흑연은 잘 통해요. 그래서 예외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신에 예외 같은 게 나오니까 조심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자, 주기율표는 이제 뭐냐면요. 원소들을 원자 번호, 다른 말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다.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나죠? 그치? 그래서 우리 원소들을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숫자대로 배열한 거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어디에 오도록 배열을 했냐?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합니다. 그쵸? 자, 같은 세로줄에 오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족이라고 부르죠. 생각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몇 조까지 있냐? 1부터 18조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OT 할 때 스타트했던 게 주기율표였잖아. 그 주기율표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니까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로입니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 주기라고 하고요. 얘 1부터 7까지 있죠. 그쵸? 자, 가로줄을 따지면 하나부터 이렇게 7개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로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부터 7주기, 1부터 18조. 그리고 주기율표를 잘 보면 왼쪽과 가운데가 금속으로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처박혀져 있는 애들이 주로 뭐냐?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알겠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거 써놨잖아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바로 뭐냐? 제가 써놨는데 설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화학적 성질이라고 불러요. 설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화학적 성질이라고 불러. 아, 그럼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 아까 우리 했지. 여기서 말한 이 특징들이죠. 이런 것들 싹 다 화학적 성질이에요. 알겠죠? 내가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화학적 성질이라고 불러. 자, 화학적 성질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특징들, 그런 것들을 화학적 성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밑에 화학적 성질과 대조적인 데 있는데 그게 뭐냐? 물리적 성질이야. 그래서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는 뭐냐? 녹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뭐 이런 것들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성질은요, 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이냐면 측정. 측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용해도,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이 다 물리적 성질이야. 뭐 물의 밀도가 1이다. 물에 끓는 점 100도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잖아?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 성질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세로줄을 꼭 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세로줄에 오는 애들을 잘 체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뒤로 가서 우리 주기율표 좀 볼게요.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요, 외워야 될 애들이 있었잖아? 이걸 여기다가 다시 표시해 줄 테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 좀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이 주기율표에서 외워야 할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서 표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아,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외워서 체크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세로줄 보면요, 그 수리나 칼 이렇게 쭉 되는 거 기억나지? 수리남에 가면 칼빵 맞는다. 기억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마카 기억나지? 누구였더라? 배민준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었지? 배민준 마스크가 스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죠? 예, 기억나죠? 붕알.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반도체 한단 말이야? 그럼 반도체에서 밑에 있는 애들까지 암기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갈륨, 인듐 이런 애들이 13족이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순서는 필요 없어.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붕알인가? 아, 이거 붕알인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알면 돼. 알겠죠? 인듐하고 갈륨이 같은 족이다. 이 정도. 나중에 물리에서도 써요. 그 다음에 저번에 했죠. CS' 수단에 인질이 잡혔어요. 도와주세요. SOS.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퍽시발. 이렇게. 그치? 퍽시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었지. 18쪽만큼 어때? 안정적이고 완벽한 애들이 없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안정적이고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 헬레네 이런 식으로 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위에다 써놨잖아요. 여러분도 써주세요. 자, 금속의 성질이 있고요. 비금속의 성질이 있잖아. 한 번만 다시 잡고 들어가야 돼. 금속의 성질이야 라고 하면요. 우리 어떤 성질이 있냐? 전자를 잃기 쉬운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쵸?
이게 나중에 통합과학 2로 이어집니다. 통합과학 2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꼭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럼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는 뭐가 되기 쉽다는 거냐?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뜻과 같죠. 그치? 그리고 우리 전자를 쉽게 잃을수록 그리고 더 쉽게 양이온이 될수록 이런 말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해요. 자, 전자를 잘 잃을수록 반응성이 큰 금속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비금속은 아까 뭐라고 했죠? 비금속의 성질? 전자를 얻기 쉬운 게 비금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쉽다? 그러면 뭐가 되기 쉽냐?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럼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야? 전자를 더 쉽게 얻을수록 더 쉽게 음이온이 될수록 반응성이 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좀 어려울까봐 반응성이 작다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 그럼 반응성이 작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으면 이온이 안 되는 거야. 금속이 반응성이 작대. 그러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다는 거는 양이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양이온이 안 된다는 건요. 전자를 잃지 않으니까 어때? 그냥 금속 원소 그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이런 거 있잖아. 금 같은 거 보면 어때? 금속 그 자체로 머무르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져 있잖아. 여기를 보니까 오른쪽이 싹 다 비금속이고, 그쵸? 왼쪽을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쵸? 얘 빼고 이쪽이 싹 금속이잖아요. 그치? 수소 빼야 돼요. 수소. 수소는 비금속이고요. 얘 왕따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수소 빼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대로 한번 해볼까? 자, 얘네들이 다 금속인데 그럼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큰 금속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금속들이 있는데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큰 금속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첫 번째 1족에 있어요. 1족에 있는 이 금속들 있죠? 이 금속들이 금속 중 반응성 1등이야. 1족에 속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 르브세스, 포르 있죠? 얘네들 싹 다 포함해서 반응성 1등이라고. 금속 중에 반응성 1등이 1족에 있어. 리튬, 나트륨, 칼륨, 르브세스, 포르 이런 애들이 싹 다 1족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비금속 있잖아? 비금속도 얘기해봐야지. 그치? 그럼 비금속이 아까 오른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 중에서도요. 반응성 1등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 반응성 1등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바로 비금속 중에 반응성 1등이야. 바로 17쪽. 비금속 중에 반응성 1등이 누구냐? 라고 하면 17족이라고 해야 돼요. 17족. 여기 있는 애들이 비금속 중 반응성 1등 원소. 근데 비금속을 보니까 18족도 있는데 18쪽에 있는 애도 중요하죠. 아까 말했지? 18쪽에 있는 애들 헬레나, 크제라 사실 6개를 다 갖고 가야 되긴 하는데 시험에는 거의 3개에서 끝나니까 3개만 갖고 가도 됩니다. 이 18쪽에 속하는 애들은요.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 꼴등이에요. 비금속 중에서 18쪽이 반응성 꼴등이야. 18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 꼴등이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름을 좀 붙일 겁니다. 이 금속 중에서 반응성 1등을요. 1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 금속 중에서 반응성 1등인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알칼리 금속.
그럼 이 알칼리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기 때문에 알칼리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이거 맞추면 바로 끝낼게. 얘 우리 어떤 뜻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염기성. 아니 한 글자. 초성 힌트 줬잖아. 맞춰봐. 족 아니에요. 알칼리. 한 글자로 뭘까요? 정.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참는다. 저 아니에요. 뭘까요? 한 글자. 장. 장 아니에요. 종. 종 아니에요. 한 글자. 젠 아니에요. 준. 준 아니에요. 조. 조 아니에요. 조시겠니? 조 이거 아니에요. 또 잣. 잣 아니에요. 받침 없어요. 받침 없고 지도 아니고 자도 아니에요. 네? 아, 네. 저. 저 아니에요. 자. 자 아니라고. 자 아니에요. 야예요, 야. 자 아니에요. 주. 아니에요. 제 맞아요. 오, 봤어? 맞아요. 제. 오케이? 제. 바로 무슨 제냐면 얘 말 그대로 그 제야. 식물이 타고나는 제. 식물을 태우고 남는 그 제 있지, 제. 그 제야, 제. 알칼리의 뜻은 제야. 근데 이 제를요, 물에 녹이잖아? 물에 녹이면 이걸 할 수 있어. 옛날에 물에 녹여서 이거 사람한테 먹였어. 그거 뭐 되게? 차. 어? 차. 아니에요. 맞는 거 아, 같아. 맞다고? 네? 잿물. 재물이요? 아니, 잿물. 못 들어가서? 아, 예. 원선이 왜 쳐웃지? 네? 아직 웃으면 안 돼. 웃기지 마. 뭐야? 쇳물이요. 아니, 웃기지 말라. 보지 않을 거야. 뭐야? 이거. 옛날에 사람들한테 먹였어. 쇳물. 아, 먹였는데 이거 뭐로 썼을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야, 저 똑똑한 새끼. 사약으로 써서 사약. 아, 못 들었어? 사약. 이거 어떻게 차로 쳐마셔? 사약.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마셔서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왜 죽여? 단백질을 싹 다 녹여. 잿물을 먹으면. 근데 몸에 있는 장기가 단백질이잖아. 싹 녹아. 엄청 고통스럽게 죽는 거야. 락스 쳐마신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 엄청 퀄리티가 좋잖아. 그래서 그게 양잿물이잖아. 양잿물. 우리 이거 할 때 쓰는데 이거. 빨래. 빨래할 때 쓰잖아. 빨래할 때 쓰는 이유가 뭐야? 비누. 비누처럼 때가 잘 져. 때. 아, 그럼 이거 액성이 뭘 것 같아? 알칼리. 그럼 아니. 산성. 비누가 액성이 뭐야? 틀릴 때 했잖아. 알칼리성. 단백질을 녹이는 거. 그래, 염기성이잖아. 양잿물. 염기성. 자, 알칼리 금속. 그냥 알칼리성, 염기성. 염기성. 오케이? 알칼리성, 염기성.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금속 있죠? 나중에 물에 넣을 거거든요? 물에 넣으면 그 물의 액성을 염기성으로 바꿔요. 오케이? 자, 알칼리성 하면 염기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 1등, 17쪽에 있는 애들이라고 했죠? 얘 이름은요, 바로 할로젠 원소입니다. 할로젠.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 1등이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예. 그리고 이거 원자 번호가요. 이제 이렇게 달라지잖아? 원자 번호가 달라짐에 따라서 반응성의 정도도 달라져요.
자, 얘는요, 어떻게 반응성이 달라지냐?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자, 플로린이 반응성이 가장 커요. 외우기 쉽죠? 뻑? 가장 크지? 그쵸? 반응성 가장 크고, 그 다음 또 작게. 11 이렇게. 알겠죠? 위에가 반응성 제일 크고,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 작아져요. 근데 알칼리 음성 반대야.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 커져요. 밑으로 갈수록 반응이 졸라 세져. 자, 알칼리는 밑으로 갈수록 반응이 격렬해지고 할로제는 위로 갈수록 반응이 격렬해져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알겠죠? 그리고 반응성이 아예 없는 애, 그게 바로 누구냐? 할로제. 그쵸? 18쪽은 할로제이래. 얘네들 아직 내가 말했구나. 얘네들 반응성이 없는 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반응성이 없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활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비활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반응성이 없다라는 걸 활성이 없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얘를 비활성이라고 불러. 근데 얘네들 사문에서 상태를 보니까 다 무슨 상태야? 기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얘네들의 이름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18쪽에 해당하는 애들 싹 다 보면 비활성이 있고 그 다음 기체예요. 기체. 파란색이 기체거든요. 18쪽에 있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주기율표 있죠, 여러분? 저번에 준 거 반드시 암기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이어서 나갈게요. 숙제는 이 앞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지 61까지 풀고요. 오늘 프린트 숙제도 같이 하면 돼요. 조금 많죠?